자, 새로운 모듈을 만들게요. 파일, new 모듈. 예, 모듈명에 ch7 언더바 레이아웃으로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next, finish 눌러서 모듈을 만듭니다. 예, 모듈이 만들어졌으면 실습을 위해서 공유하고 있는 파일들을 좀 복사할게요. 그래서 7장 실습을 위해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4개를 복사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res 밑에 드로우어블 폴더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로우어블 폴더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복사했던 이미지가 드로우어블 폴더에 추가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예, 좀 조정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activity underbar main.xml 파일이 되겠고요. 예, 코드 모드로 예, 직접 타이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클래스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실습의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육 목적의 실습이다 보니까 레이아웃들을 가급적 좀 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사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만들 때 이 레이아웃이 좀 효율적이냐, 예, 이런 목적의 실습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레이아웃들을 좀 가급적 좀 사용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뭐 리니어 레이아웃도 좀 써보고, 예, 그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도 좀 써보고, 그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좀 써보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루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갈게요. 예, 그래서 루트 태그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교체해주면 되겠고요. 예, 리니어 레이아웃이 방향으로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주죠. 예, 버티컬로 지정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비티 속성을 통해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하위에 나오는 부분을 좀 정렬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예, 센터 허리즌탈 예,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 안에다가 예, 전화앱의 키패드 화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맨 윗부분에 이제 이미지랑 문자열이 나오는 한 줄, 그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가로 방향으로 지정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진 탑을 지정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로 방향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예, 애드된 뷰 순서대로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미지 뷰 쓸게요. 사이즈를 직접 주도록 하겠습니다. src 속성이 이미지에 출력될 이미지 소스를 지칭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카피했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드로워블 폴더에 있는 add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틴트 컬러 줄게요. 자, 이미지 출력을 하나 명시를 했고요. 예, 그 다음 이 이미지 오른쪽으로 예, 문자열이 나오게끔 텍스트 뷰 준비하죠. 예, 문자열은 연락처 추가 정도로 할게요.
예,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로 방향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미지와 문자열을 지정을 해줬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임스페이스 명을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앱으로 지정해 주면은 에러는 좀 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줄을 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예, 그 밑에다가 예, 입력한 전화번호가 출력된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텍스트 뷰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유저가 누른 버튼에 이벤트 처리해서 유저가 누른 전화번호가 출력되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화면 구성만 보기 위한 거니까 출력될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전화번호까지 나왔고요. 이제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는 키패드, 즉 숫자 버튼들이 쭉 나열되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 컬럼 구조로 좀 출력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드 레이아웃이 가장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해 볼게요. 예, 전체 가로 방향으로 3개씩 예, 나열할 겁니다. 예, 그래서 컬럼 카운트 값을 3으로 지정합니다. 예, 그리고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지정하죠. 자, 이 안에다가 텍스트 뷰로 각각의 숫자들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향 동일하게 패딩 값을 주려면 그냥 패딩이라는 속성만 쓰면 되죠. 예, 그런데 네 방향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패딩 레프트, 패딩 탑, 뭐 패딩 라이트, 바텀 뭐 이렇게 지정한 거고요. 출력될 문자열은 1이라는 숫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예, 1번이 출력되게끔 예, 이렇게 지정을 좀 했고요. 예, 나머지 키들도 쭉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엇비슷해서 지금 작성한 1번 키를 출력하기엔 텍스트뷰를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사를 해주고요. 예, 붙인 다음에 뭐 텍스트 문자열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또 복사한 다음에 3. 예, 이렇게 되면 1번서부터 9번까지 9개가 추가됐고요. 컬럼 카운트 값을 3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한 줄에 3개씩 예, 밑으로 계행되면서 3줄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줄 계속 복사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줄 첫 번째 건 별 표시를 추가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샵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패드가 좀 그리드 레이아웃에 의해서 화면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이미지를 3개의 가로 방향으로 나열시킬 건데요. 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왕 이제 교육 목적이 실습이니까 예, 이번에는 맨 마지막 줄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미지 뷰. 예, src 부분에 저희가 카피했던 이미지를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미지 뷰를 하나 추가하기는 했습니다만 렐러티브 레이아웃 자체가 다른 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위치 값이죠. 예, 그래서 이 뷰 자체를 식별할 수 있는 id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이콘 언더바 비디오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예, 그 옆에다가 이미지 뷰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 뷰를 첫 번째 애드돼 있던 이미지의 오른쪽에 추가할 겁니다. 그 속성이 toRightof죠. 그래서 toRightOf 속성의 값에다가 기준이 되는 뷰의 id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id 값이 아이콘 언더바 비디오 위에다 선언한 거의 오른쪽이니까 예, 그 뷰의 기준이 되는 뷰의 id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 비디오 이미지가 출력이 된 상태에서 이 비디오 이미지의 오른쪽에 콜 이미지가 화면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옆으로 또 예, 백 이미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건데, 백 이미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건데, 제 의도는 이 백 이미지가 이미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콜 이미지의 오른쪽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to right of 속성이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뷰의 id 값을 줘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이유가 기준이 되는 뷰의 id 값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에다 아이콘 언더바 콜이라는 id 값을 추가하죠. 자, 이렇게 되면 에러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자, 레이아웃 XML 파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좀 예, 구성한 예, 이런 실습이었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위에 초록색으로 아이콘 이미지와 문자열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이제 텍스트 뷰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패드를 가정을 해서 1서부터 샵까지 예, 12개가 그리드 레이아웃에 의해서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아이콘 이미지 3개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